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느낀 점을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통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보유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통장은 분양권으로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통장을 분양권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축통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통장을 가입하시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축통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이시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꼴로 240만원에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40만원에 40% 계산하면 96만원이에요. 96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거고, 연봉 7천 이하이신 분들은 보통 세율구간이 한 16.5% 정도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인적공제 빠지고 이것저것 빠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정도 구간이실 거예요. 거기에 96만원에 16.5%를 돌려받으니까 연말정산하실 때 15만 8,400원을 더 돌려받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얘를 정리하면 매달 20만원씩 넣어서 1년 동안 240만원 넣으면 15만 8,400원이 생긴다. 이걸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 약 6.5% 정도가 생기는데, 청약통장에서 주는 이자도 있잖아요. 그게 1년 미만이면 1%,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1.5%, 2년 이후에는 1.8%를 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7%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을 그래, 분양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저축통장으로 가져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의가 또 많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볼게요. 네이버에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위에 메뉴 중에 청약채권에서 주택청약 상품,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눌러보시면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안내가 나와 있어요. 개요, 가입 대상, 가입 서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양권으로만 써야 되는 거지 이거 저축 개념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청약 조건, 이 소득공제 받는 조건들을 봤더니 다 좋은데 이자도 굉장히 높았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추징 대상 보시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는 다 추징돼요. 그러니까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아까 계산해봤을 때 약 7% 정도, 7% 좀 넘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징하는 건 6%예요. 그러면 내가 원금 이상 받는 거고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년 이내 해지하면 별로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6년 차서부터 해지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다 상관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6년을 유지하셨으면은 맨 앞단에 1년치의 소득공제 받은 게 추징되지 않는 거예요. 2년 차서부터 6년 차까지 5년 동안 추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나중에 해지를 해가지고 이 돈을 목돈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되게 7%라서 좋다라고 저축할 상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년 해놓고 5년 동안 안 건들고 있다가 그때 찾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10년 동안 이 돈을 묶어 놓는 건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묶인다? 그러면 장기 저축을 할 생각에는 이 계좌를 활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청약통장을 활용하실 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으로만 활용할지 아니면 저축통장으로 활용할지 이거는 결정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그냥 분양권이다. 결론 얘는 분양권이고 그걸로만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분양권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청약 가이드를 눌러보시고 청약 자격 발생을 눌러보시면 돼요. 저희가 분양권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점수가 높아야지 분양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맞추려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1순위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2만원씩 납입하든 3만원씩 납입하든 어찌됐든 다 똑같아요. 2만원씩 납입해서 1년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24만원 납입해놓고 납입 멈춰놔도 다 1순위인 거예요.
지방은 6개월만 납입해도 1순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넉넉하게 1년 납입해 놓으면 딱 좋겠죠. 민영 아파트를 하든 국민 아파트를 하든 어찌됐든 1년만 이렇게 2만원씩 납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점제가 높아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보니까 가점제 점수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 다음 부양가족 수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돈을 납입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인정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거 15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양가족 수로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나, 배우자, 자녀 하나, 3명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나,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이게 당첨이 어느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4명 이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으로 인기지역을 분양받으려면 결론은 부양가족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나는 분양권을 하나 갖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 통장을 2만원씩 1년 납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인기지역을 받고 싶으면 이 조건을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이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부양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통장은 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화면을 줄이고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 통장을 바라보면서 2만원씩 1년 납입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청약통장이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공제도 해주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저축통장으로 활용하자, 뭐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묶을 것 같으면 다른 거 하고 맙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는 다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제가 좀 2가지 정도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24만원 가지고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그 평수에 따라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채워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채워도 돼요. 일단 이 통장에다가 돈이 들어가면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웬만하면 최대한 미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장기적으로 너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고, 국민주택 분양받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 보면은 아무래도 집은 못 살 것 같고, 내가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싸거든요. 아파트가 보통 그 민영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싸고, 그걸 또 분양을 받으면 훨씬 더 싸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사기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만원씩 오래 납입하면은 그러면은 당첨권입니다. 결론은 한 달에 10만원씩 밖에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당첨권은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당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10만원씩 계속 납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자산 가격은 싸질 때가 있고 비싸질 때가 있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시점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싸졌으면 부동산 투자를, 지금 주식 가격이 싸졌으면 주식 투자를, 지금 채권 가격이 싸졌으면 채권 투자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맞물려서 이런 것들에 적응해서 그 돈을 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들을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국민주택을 청약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부동산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안 사고 이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집을 안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상담도 해보고 저도 직접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가정에서 설명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잘 받아들이는 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